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 첫 번째로 다뤄볼 기사부터 네네. 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세액공제 상향 법안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좀 상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급물살을 타지 못한 배경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아, 못한 배경이 일단 거기에 그렇죠. 있고. 정부는 이미 1월 달에 이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 3월 내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의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네. 이유는 사실상 수출 쇼크 때문이죠. 네. 반도체발 쇼크가 벌써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또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입니다. 반도체 수출은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47.5% 정도니까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이렇게 이 반도체법을 반대하다가는 이 수출과 관련된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16일 일단 조세 소위를 열겠다라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이제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데 여기에 한 10%씩 더 추가해야 됩니다. 투자와 관련된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더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효과적으로는 약 한 25%에서 35%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 됐죠. 좋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기업들에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호재죠. 사실 당연히 해야 될 걸 이제서야 한다라는 개념이긴 한데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대만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TSMC는 1월 9일에 이 똑같은 법안이 통과가 돼서요. 1월이요? 예, 1월 9일. 그래서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비율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하는데 25%의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겠다 했거든요. 대만에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3월 달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아직도 사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 불안한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2월에 K칩스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중소형주들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 3월에 대한 전망도 믿어봐도 되는 건지 이런 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믿는 쪽에 그렇게 그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달라요. 이미 무역 지표라든지 수출 지표가 굉장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압력을 굉장히 민주당이 많이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정치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원내대표가 이제 그 교체가 됩니다. 4월에 양쪽 원내대표 모두 다 교체되는데 원내대표 교체되는 시기에 사실상 쟁점 법안들이 한두 가지씩 서로 타결을 보고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눈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안한 건 하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른 쟁점 법안들이 만약에 부딪힌 충돌이 더 심화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다 쟁점 법안들끼리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이나 혹은 노란봉투법과는 조금 다르다. 이 K치스 법안은 양곡관리법이나 지금 노란봉투법은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쟁점 법안보다 지금 여기 K칩스 법은 당장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민주당이 이런 쟁점 법안에서 좀 예외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법안에서 좀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순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야, 아빠야.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미국이야, 네네. 중국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3월에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니까 반도체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서야라는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내에 대한 문제지만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는 걱정이 태산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그 IRA와 관련된 그 계속 이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그런 법안들은 점점 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계속 이런 어떤 그 지원을 받고 싶으면 기밀을 내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맞아요. 이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또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겁니다. SK 하이닉스나 혹은 삼성전자는 중국에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지금 IRA 법을 통해서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 우리나라는 1년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유예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맞아요. 거예요. 또 유예가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불가측하잖아요. 이런 불가측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기본적인 그런 그 힘은 바로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어쨌든 뭐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뉴스 기사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이 되고 또 수출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왜냐하면 수출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실제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체크해 볼게요. 이번엔 좀 종목 이야기해 볼 텐데 SK 스퀘어입니다.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서 그 배경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올 들어서만 24% 상승했고 이는 코스피 상승률 10%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SK가 전략을 바꿨죠. SK가 일단 SK 스퀘어가 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회사를 일단 상장시켜야만 하잖아요. 네. 뭐냐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이 주식의 증권 시장에 얼만큼 진입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자회사, SK 쉴더스라든지 원스토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계속 줄줄이 IPO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자 SK 스퀘어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가 상승 동력을 얻게 되는 주주 환원을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본준비금으로 지금 6조 원가량에서 1조 원을 지금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으로 옮겨서 이것을 배당이라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쪽 으로 돌리겠다라는 전략을 바꿈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거 이어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주가를 하락하게 했던 이유가 이 IPO가 무산됐다라는 부분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재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SK 스퀘어가 추가로 또 자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전략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SK 쉴더스 같은 경우 발렌베리 그룹 아시죠? 스웨덴. 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기업으로 완전히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이 스웨덴에서 받았고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승계되는 그런 그 그룹인데 이 그룹의 그 사모펀드, 이퀴티 사모펀드에 지금 많은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자금 한 8,646억 원, 바로 8,646억 원을 SK 쉴더스 지분을 이제 판 그것으로서 이 배당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SK 스퀘어의 지금 그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고요. 더불어서 원스토어 등도 지분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자역학이라든지 혹은 AI라든지 이쪽에 SK가 계속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자금을 사실 IPO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예 이렇게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한번 발을 뻗어보겠다라는 게 SK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원스토어 얘기해 주셨는데 뭐 네. 11번가도 있고 콘텐츠 웨이브도 있고 지금 SK가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들도 지금 다 좀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다고 그렇죠. 정리해봐도 지분은 될까요? 조정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니까 지금 IPO가 아시다시피 이 SK 문제만이 아니라 IPO가 거의 다 맞아요.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서 네네. IPO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작년에 또 그랬고 올해 어떤 전략은 IPO 전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SK스퀘어나 혹은 SK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이 선회가 필요하고요. 각각의 어떤 기업들 기업들이 자회사마다 사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정 지분은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전략을 바꿔서 좀 맥을 못 추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주주 환원을 하면은 주주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의 흐름이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모양이 비슷한가요, 주가가? 완벽하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지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주에서는 자회사의 주가 하락에 연동이 되는데 네. 특히나 SK스퀘어의 지금 순자산 가치 NAV의 58%를 SK 하이닉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므로 2022년도를 보면 SK 스퀘어 주가가 아주 하락을 했어요. 4분기, 3분기를 보면 그 이유가 바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연동돼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연동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테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그래도 다시 바뀔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 생산이라든지 혹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 산업용 반도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의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지표 또는 이 상징들이 앞으로 그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시기.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건 아직도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그러나 올해 내로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전망입니다. SK 스퀘어도 일단 자체적으로 잘 조정을 해가고 있고 여기에 SK 하이닉스와 주가가 연동된다면 하이닉스도 좀 업황의 바닥을 딛고 네.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주가의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망 저희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